자, 들어가 볼까요? 네네. 자, 일단, 이제 어제 이제 중국 증시가 오래간만에 한 1% 이상 하락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위안화 흐름만 오늘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6.7 위안 정도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어제, 그동안 좀 강했던 중국도 사실 신재생 쪽이 조금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신재생 쪽이 중국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중국 증시가 조금 쉬어가는 좀 그런 그림이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국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해드리면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은 신재생 쪽이 또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미국의 섹터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에 개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제 우리나라는 뭐 전반적으로 신재생 쪽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제 움직일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중국을 따라갈지, 중국과 미국을 따라갈지. 근데 간밤에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이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셀 모듈 가격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시죠? 사실 네. 폴리실리콘 가격의 동향, 그 다음에 대표적인 중국 그 관련 업체의 주가 흐름, 이걸로 한국을 예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어제 중국이 빠지는데 우리는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PV 다이트라는 태양광 관련된 지표를 발표하는 거기에서 이제 가격들이 다 발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원유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유가는 오늘 이렇게 새벽에 좀 하락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좀 올라가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110달러 정도 원유 선물 가격이 뭐 조금 하회했던 그런 흐름인데, 뭐 최근에 이렇게 쭉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그림이라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원유를 외국에서 계속 수입해 오고 있고, 또 우리가 원달러 환율 자체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인데, 뭐 이렇게 유가가 좀 하락해 주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주유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이렇게 쭉 했던데, 뭘 넣은 것 같긴 한데 별로 이 주유를 한지 실감이 별로 안 난다 그런 인터뷰들을 대부분들 하시더라고요. 기름값에 상당히 민감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유류세 인하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다들 별로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런 약간의 불만 섞인 부분들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가가 좀 더 떨어져야 우리가 이제 기름값이 차를 운행하는데 기름값이 좀 줄어들어야 다른 쪽에 소비를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 그래서 오늘 파월 의장과 그다음에 라가르드 ECB 총재, 그다음에 영란은행 총재 이 세 분이 모여서 이제 오늘 수다를 떨었습니다. 뭐 수다를 떨려고 모이신 건 아닌데. 야, 이 전문가들의 모임을 수다 모임으로 한순간에 격화를 시켜버리는. 네, 아무튼 중요한 세 분이 각 분야에서 아주 뭐 중앙은행 총재분들이 모이셨는데, 연준 파월 의장께서는 오늘 뭐 여기에 집중하겠다,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는데 전념하겠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여전히 오늘도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뭐 시장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GDP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GDP가 좀 팬데믹 초기 이후에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뭐 그런 데이터들이 또 나오면서 이 부분도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착륙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오늘 새벽에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물가 안정을 실패한다면 그게 더욱더 나한테는 큰 실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더욱더 주력을 하고 신경을 쓰겠다. 라는 게 오늘 그 모임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연준의 이 통화 긴축이 당분 계속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ECB 라가르드 총재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분간은 우리가 과거의 저금리, 그러니까 낮은 인플레이션 환경이라는 것이 금리가 또 낮은 환경이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낮다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과거의 저금리 상황, 그 다음에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대표님과 저의 삶이 좀 더 팍팍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가 엄청나게 뭐 여유가 있는 부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서민분들이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뭐 앞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쉽지 않다, 잡히기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는 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2년물 금리도 약간 하락하는 그림이었고요. 안정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파월이 물가 잡는데 전념하겠다라고 했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을 반영하는 2년물 금리는 오히려 이렇게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고, 물론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제가 봤을 때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2%까지 올라가서 살짝 걱정을 했죠. 우리가 금리가 다시 올라갑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10년물 금리도 떨어지는 그림인데, 가격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조금 위로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로화 한번 보시죠. 유로존의 이제 분열을 좀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라가르드 총재가 오늘 새벽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협화음이 좀 유로존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유로화를 쓰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그 발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로화가 달러 대비해서 상당히 오늘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통화가 이렇게 하락하면 약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로화는 원래 1.05 정도 수준에서 잘 버텼는데, 오늘 1.04로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 그럼 당연히 유로화가 약세? 그럼 달러와 강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제가 추세대를 보기 좋게 이렇게 조금 그려봤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달러는 당연히 이 추세대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고점을 낮추는 이런 그림이 돼야지 우리한테는 좋은 그림이 되겠죠. 그죠? 근데 최근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해서 올라오면서 지금 105를 넘어서는 그런 그림입니다. 달러가 상당히 더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해지고 있고, 미국의 국채 가격도 오늘 새벽에 좀 강했고요. 주식 시장은 좀 쉬어가는 그림. 네. 오늘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뭐 어제 조금 흔들렸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쉬어가는 그림이었는데, 오늘도 뭐 개별 종목이라든지 일부 뭐 테마가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러한 시장 흐름을 아마 생각을 좀 개장 초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었죠. 달러가 좀 위로 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이제 다시 또 1,300원을 도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1,299원 정도에서 딱 끝났습니다. 거의 1,300원까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윗방향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자꾸 움직이고 가치가 하락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자꾸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오늘 달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위안화도 약세 흐름이었고, 그러면 아마 개장 초부터 1,300원을 좀 트라이하는, 도전하는,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였으면 좋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원화이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오늘 뭐 목요일 개장을 앞두고 약간 그러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저는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실 안 가지고 올려서 안 가져려다. 네, 살짝 숨기려고 하다가 대표님이 오늘 하이라이트는 없나요? 라고 하실까봐 이거 매일 보여드리니까 안 보여드리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그치. 이거 안 보여드릴 수도 없고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보여드렸던 게 오늘 안전자산이 조금 다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근데 이 하이힐드가 전고점을 완벽하게 오늘 돌파해버리면서 5.62까지, 어제는 5.26이었습니다. 그 뒷자리 숫자가 완전히 뒤집혀버렸어요. 22과 62로 완전히 이렇게 뒤엎어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산 비중을 좀 조절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주간 단위로 꺾이는지를 일단 확인하자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죠? 근데 오늘이 수요일 새벽까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저러한 흐름이면 주간 단위로 하이드 스프레드가 꺾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 주간 단위로 꺾이든지 아니면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스프레드가 5% 미만으로 좀 떨어지는지 그런 그림이 보이면 지금 있는 주식 비중보다 훨씬 좀 올리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유지하고 있는 스탠스인데, 오늘도 지금 뭐 전고점을 저렇게 시원하게 돌파하는 그림이라면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주식 비중을 훨씬 더 올려가지고 막 더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지표들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오늘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튄 게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게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가족 여러분들 일정 부분의 소액이라도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이 또 이제 좋아하시는 이게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이제 보는데요. 요거는 어제 26에서 25 정도로 크게 주식 시장이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도 별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살짝 왼쪽으로 26에서 25 정도로 이동하는 모습이라서 큰 투자 심리의 변화는 없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인데요. 와, 이건 들쑥날쑥 혼란스럽죠. 지금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경제 지표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이렇게 유가, 장중의 금리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나스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장중 내내 그냥 왔다 갔다 보합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발 오늘 빠지지만 말고 차라리 그냥 이렇게 보합권 내에서 조금 멈춰줬으면 어떨까라는, 오히려 미국 흐름을 우리도 좀 따라갔으면, 위로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게 그래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랬다가 또 내일 또 제가 어떻게 그걸 수습하라고 네. 그래서 저는 보합권에서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머물러 줘도 저는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1,000만 원짜리 데이터가 말합니다. 올라갑니다. 상승. 별로 그게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네. 자, 그래서 또 미국 판을 한번 볼까요? 네, 미국의 오늘 업종판을 한번 보시면, 유가가 오늘 조금 하락을 하니까 에너지 업종은 또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빅테크 관련주들은 근데 시장 대비해서 괜찮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도 1.4%, 그죠? 메타도 2%,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다 1% 초반대. 빅테크 관련주들은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하게 괜찮았어요. 금리가 조금 하락해서 그런지 괜찮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미국 업종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업종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오른쪽에 있는 이 반도체 업종인데, 여기만 빅테크 업종 중에 오늘 조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제가 다시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기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빠졌고, 나머지 기술주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자, 그 다음에 AMD도 3.5% 정도 빠졌고, 인텔도 1.3% 정도 빠졌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2.75%. 대부분의 이제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빅테크 관련주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고요. 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당분간은 좀 부진하다라는 보고서가 오늘 새벽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계속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게 오늘 우리나라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단 최소한 버텨주고, 그 밑에 IT 소부장들이 조금 버텨줘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나라 시장에 연동을 준다면 그 부분이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런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네. 마이크론의 그 주가는 한 3% 정도 밀렸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이 선반영이 이미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향 조정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계속 어느 정도 녹아져 오늘 처음이라였으면 더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이미 시장에서 계속 이 부분들은 노이즈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나마 잘 방어를 하던 이제 서버 쪽도 이제 우리가 IT에 대한 전반적으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 서버의 이제 반도체 쪽도 이제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정도로 다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큰 충격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이제 나스닥이 보합이었고 빅테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3% 빠졌으면 저는 나름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지금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 한 번 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가 우리 반도체 칩 메이커들이 이제 이 서버 업체들하고의 가격 협상을 지금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혹시나 이제 칩 메이커들이 조금 밀려버리면 이 서버형 반도체 칩 가격이 혹시나 조금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조금은 계속 센티가 투자 심리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추정치와 3분기 이제 추정치에 대해서 그래프로 그려온 게 있기 때문에 이따가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나스닥 일봉 차트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저항을 좀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멈춰져 있는 모습까지 봤고요. 어제는 실패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까지 봤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또 밑에 이렇게 도지형으로 살짝 아래 꼬리 단 양봉 정도. 그래서 올라가는 힘을 받지 못하고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에너지를 지금 일봉 차트에서는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일봉 단기 흐름도 두 번째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아직 쉬어가는 그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해외 시장 좀 간략하게 오늘은 조금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장 초반부터 이제 코스닥 쪽에 외국인 동향을 꼭 요즘은 살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과 코스닥의 방향성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한번 보시면 여기가 몇 시냐면요. 어제 제가 점심 먹고 들어온 시간 부근이었습니다. 12시 30분. 네. 12시 30분에 외국인 수급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네. 계속 이렇게 줄어들다가 그때부터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다가 그때를 저점으로 서서히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위에 검은색 코스닥 지수 흐름, 장중 흐름 한번 보시죠.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들기만 해도 멈추고 축소만 돼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거든요. 어제도. 그래서 1% 이상 하락하다가 낙폭을 좀 줄이는 그림이었는데 오늘도 코스닥 쪽의 외국인 수급 흐름, 장중 동향을 HTS나 뭐 모바일에서 다들 가족 여러분들 직접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장중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 오늘 달러 강세에 우리나라 원화 약세의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은 조금 안 좋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좋게 출발하더라도 더 안 좋아지는지 아니면 장중에 조금이라도 순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들이 장중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살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이다. 또 갑자기 제 목선을 쳐다보십니까? 시선이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네. 아까는 괜찮았는데. 네. 아니, 지금 내려갔나요? 문득 네. 보니까 네. 이 마이크 무게에 옷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갑자기 가슴이 V자로 파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올리죠, 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자, 요게 지금 그래서 혹시나 내가 살려고 했던 분들이라면,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멈추면서 돌아서는 시점에서 좀 사는 게 낫죠. 왜냐면 이게 돌아서지 않으면 장중 계속 눌리면서 주가가 오후로 갈수록 계속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조금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려고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이제 계속, 찍히는 분위기가 커진다면 조금 일찍 팔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요 흐름은 조금 한 번씩 체크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달러 원 환율이 다시 이제 위로 튀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양 시장에서 다 나왔죠.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어디를 주력으로 많이 팔았는지, 이게 골고루 시장의 종목들을 많이 판 건지, 아니면 특정 종목과 특정 섹터 테마만 많이 팔았는지,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 상위 종목들을 뽑아서 한번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그림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왼쪽이 가려서 지금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써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왼쪽에 653억이라고 되어 있는 요 금액은 기아의 순매도 금액입니다. 기아 653억. 그리고 가장 많이 판 종목은 현대차고 786억을 팔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현대차. 네. 그래서 딱 보면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 상위 종목은 두 종목으로 거의 집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 두 종목이 거의 1,4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 자동차 관련주에 그냥 집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는 이제 미처 그 뉴스를 보지 못하고 이제 어제 방송에 들어왔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어제 그 조사한다라는 그 뉴스를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왜 이렇게 팔았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좀 샀었잖아요. 그렇죠.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요거 잠깐만 보면 흐름이 좋았다. 네, 원래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주 초반에는 요거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보시면 갑자기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지금 업종 매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결국에는 한 단어로 이 부분을 그냥 요약을 한다면, 불확실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저도 이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몸담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이 조사 자체의 내용들을 보고 과거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직 과거의 이런 이슈도 조사받는 것 중에서도 해소 안 돼서 여전히 법적 분쟁을 받고 있는 자동차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짧게는 뭐 수년도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요게 가장 불확실성이 어제 뭐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도를 자극하지 않았나.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네. 그리고 상당히 저기에 공매도도 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이제 이 현대차나 기아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좋아지는 그림을 보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라면 만약에 샀다면 조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손실 폭이라면 지금은 좀 줄였다가 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되는 윤곽이 잡히는 시점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다른 섹터로 좀 갔다가 굳이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쪽에 내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근데 이미 과거에 이미 가지고 있어서 뭐 좀 많이 오랜 기간 기다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기에서 뭐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조금 뭐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좀 다른 종목으로, 다른 업종으로 교체 매매를 고민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 키워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628억이라는 종목이 요거 보이는데요. 요거 LG화학입니다. LG화학.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378억이 누구죠? LG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또 하나 어제 불확실성이 이제 나온 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대표님께서 또 이야기하신 요게, 전면 재검토, 미국 애리조나에 이제 투자하는 거. 거기에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또 집중이 된 거죠. 왜냐하면 LG에너지 솔루션은 당연히 거기 배터리 셀 만드는 거고, LG화학도 2차전지 소재 쪽을 이제 키우려고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 두 개 종목이 외국인들의 폭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조금 자동차하고는 좀 다르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이제 빠르게 이제 사무실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2차 전지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제가 또 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 기사를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내일 제가 어떻게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싶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제가 통화했던 분들의 컨센서스는, 이거는
초기 검토 원래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이제 검토를 하는데 초기 검토 단계에서 다양한 부지를 검토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뉴스지 이게 전면 뭐 무산되거나 그러한 건 아니다. 자기들이 파악하기까지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참 대표님이 딱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미국 정부에 대한 약간 협상용이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통한 분 중에 3분 중에 2분이 약간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야, 안 그래도 우리가 애리조나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건비라든지 뭐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데 굳이 우리가 그 비용 다 부담할 필요가 있겠나. 차라리 내한테 좀 더 세제 혜택을 주는 어떤 다른 주가 있다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뭔가 보상을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미국 정부한테 약간 좀 우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 또 혜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LG 쪽에서는 하는 것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너무 이게 완전히 무산된다 뭐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만 이게 아직까지 다시 뭐 다른 시로 확정이 되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런 뭐 비중 축소 외국인들의 흐름이 좀 나왔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우리 민 팀장님의 개인 의견이니까요. 네네. 네. 일단 공시에서도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다. 네. 긍정도 부인도 안 왔죠. 그냥 어떤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다. 네네. 뭐 제 개인적인 뭐 의견이다라고 봐셔도 되는데 저는 다른 타사 애널리스트 분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리서치의 이창민 연구원이라고 2차전지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의견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사 애널리스트 분은 제가 거론하기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유로 만약에 급락을 한다면 주가가 더 빠진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한테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LNF를 탑픽으로 저희 애널도 밀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제 이 빠질 때가 살 기회 아니에요라고 제가 또 물어보니까 근데 나스닥이 어제 많이 빠졌었잖아요. 나스닥도 많이 빠진 데다가 그 금리도 좀 튀었고 성장주들이 하락했으니까 약간 그 영향이 좀 받는 것 같아서 조금은 좀 더 쉬지 않을까요? 뭐 약간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애매한 거죠. 이게 무조건 빠질 때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기준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차트를 하나 갑자기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이즈가 생길 때마다 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하나 만드는데요. 요거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요 가격을 한번 보시면 LNF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향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향으로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LNF잖아요. LNF. 자, LNF가 최근에 이 연봉을 하나 여기 만들어낸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시가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시가를 저는 넘어서면 이 LNF 에너지는 다시 좋아지는 그림이다라는 설명을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보시면 그 다음날 바로 음봉을 바로 커버를 했죠. 그래서 괜찮은 그림이고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의 고가가 딱 요 음봉의 시가와 부딪히는 그림이었습니다. 어제 고가가. 그래서 요 가격대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저항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NF는. 그래서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노이즈가 별다른 이슈가 아니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요 가격대를 분명히 짧은 시일 안에 빨리 올라올 거예요. 근데 요게 계속 불확실성으로 시장에서 싫어하는 이슈로 계속 남아있다면 당분간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밑에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굳이 이거 돌파하기 전까지는 나는 기다려보자 라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아니면 차라리 밑으로 많이 빠져야 돼요. 가격적 메리트가 확실히 많이 생겨서 단기로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이 생길 정도로 빠져야 되는데 적어도 그러면 이 파란색 초록색 선이 있는 200일선이 있는 21만 원 정도 부분까지 주가가 완전 빠져주든지 아니면 위로 요 노이즈를 밟고 올라서는 확실히 올라서든지 이렇게 됐을 때가 제가 봤을 때 LNF라는 종목을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트레이딩할 만한 조건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한번 기다려보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뭐 그렇게 또 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니까 가족 여러분들도 요거 정도 한번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일드가 네, 뭐 하일드도 좀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외국인들의 코스피 쪽에서의 이 매도는 대부분
어제 불확실성이 대두된 두 가지 섹터에 집중이 되었다, 매도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위주로 골고루 쭉 나온 게 아니라 두 섹터의 두 테마에 외국인 매도가 집중이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왼쪽에 이제 차트가 하나가 가려져 버렸는데요. 726억의 매도가 나왔고요. 한 종목에. 이 종목이 방금 설명드렸던 LNF입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매도가 어디에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방금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드렸던 이 테슬라 향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양극재를 납품하는 이 종목에 나온 이유는 어제 그 노이즈 때문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지금 또 테슬라 네. 오늘 뭐죠? 200명 줄인다. 감원. 예, 감원. 네네. 그러니까 중국 공장에 대한 어떤 그 가동률 하락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매출이 줄을 거 아니야? 네. 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 사이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거예요. 제가 우리 소비의 양극화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소비의 양극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른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이 여럿이 있는데, 테슬라라는 회사를 놔두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소비를 한다고 했을 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가격을 내리는 회사도 있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소비자들이 좀 팬심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을 지금 최근에도 올릴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테슬라가 선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수요가 이쪽으로도, 왜냐하면 전기차 쪽도 수요가 떨어지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면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단기적인 좀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차트의 기술적인 가격이 혹시나 이제 가격을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238,500원입니다. 238,500원. 그래서 어제 나온 노이즈가 별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이 만약에 주가가 회복을 한다면 238,500원이라는 가격을 LNF가 밟고 올라서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어제 나온 노이즈가 당분간은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르면 오히려 더 빠진다. 네, 그렇죠. 좀 더 계속 눌릴 가능성이 실망 매물이 더 나오고 하면서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굳이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이 가격을 돌파하는지 여부, 그래서 그 노이즈가 희석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요거는 기술적으로 좀 에너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펀더멘탈이 또 언제든지 바뀌면 이 부분은 순식간에 돌파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는 코스닥에서 위메이드 정도가 이제 어제 한 2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나머지는 100억 미만으로 그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LNF와 위메이드 정도로 거의 한 1000억 정도가 외국인 매도가 좀 찍혔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가총액 대비해서가 아니라 순매도 금액 기준으로 제가 한번 좀 특징적인 흐름이 보여서 노이즈가 좀 있었던 쪽으로 집중이 된 게 보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 의미 있게 산 업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이제 매수 강도 쪽을 한번 보시면, 매수 강도 상위 쪽으로 보시면 전기 장비 업종이 어제도 기관들의 매수 강도 상위에 찍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좋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기타 자본재가 어제 매수 강도 상위에 좀 들어왔는데, 여기는 제가 항공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 편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LIG 넥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편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을 가셨고 거기에서 좋은 훈풍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전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 방산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격 조정 이제 좀 받았다가 이렇게 이제 눌림목 상황에서 어제는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화장품이라든지 필수 가정용품 이런 쪽으로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자동차, 어제 큰 좀 이슈가 있었던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비중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어제 업종의 좀 매수 강도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장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그러면 어느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을까 싶어서 보니까
어제 시총의 0.2% 이상 상종목을 보니까 LS 그룹의 지주회사죠. LS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 효성중공업, 그다음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뭐 재룡전기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들어왔던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오고 안 들어왔던 쪽으로 어제는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LS와 효성중공업. 자, 그래서 이제 하루가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어제 하루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은 그러면 전기 장비 쪽에서 기관들이 일주일 동안은 어느 종목으로 가장 강하게 좀 사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현대일렉트릭 어제 이제 요거는 이제 세 개의 최근에 이제 테마에 좀 교집합으로 겹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원자력, 그다음에 뭐 그린 쪽으로 다 겹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일렉트릭으로 시총이 1.75%로 가장 강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 장비 중에서는. 그다음에 시총 1% 이상 산 종목은 LS 일렉트릭, LS 그룹의 자회사인 요 종목, 요 두 종목이 일주일 누적으로서 가장 강하게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뭐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이런 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주가 상승률은 어디가 강했는지를 보니까 당연히 수급이 강한 종목들이 당연히 상승률도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이 17% 정도 상승을 했고, 현대일렉트릭도 16% 정도 상승을 했고, 상대적으로 LS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목들 대비 어제는 수급이 조금 들어온 게 아닌가, 덜 올랐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뭐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LS로 어제는 수급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걸로 주가 상승률로, 단기 상승률, 일주일 상승률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력 인프라, 전기 장비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밸류에이션을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 보니까 현대일렉트릭과 이제 LS 일렉트릭은 이제 10배 이상으로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17% 정도씩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10배 이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수준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좀 뭐 그래도 부담이 없는 쪽은 LS 그룹의 지주회사인 LS가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연환산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환산으로 봤을 때도 4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1년 뒤에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도 5.5배 정도 수준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직은 크지 않은 회사가 LS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LS를 아직까지 이제 뭐 주가 상승률도 일주일 기간으로 가장 낮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LS의 투자 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를 제가 한번 그려보니까, 일단 개인 투자들이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는 모습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연기금이 가장 강하게 기관들 중에서는 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상호펀드도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좋아지고 있고, 투신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연초 이후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계속 사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계속 사다가 약간 조금 비우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러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LS 그룹의 핵심 자회사 중에 하나인 LS 전선이고요. 지금 LS가 모멘텀 중에 하나는 해상 풍력 케이블 쪽에 부분입니다. 이거를 해상에서 이제 풍력을 만들면 그거를 이제 육상 쪽으로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 밑에 이제 케이블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전기를 쭉 끌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리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LS 전선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런 이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30초짜리라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져왔는데,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LS 전선이 따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을.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바다에 저풍력이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해저 케이블을 쭉 연결해서 육상 쪽으로 끌고 오는 역할을 이 LS 전선이 하고 있는데, 지금 풍력 쪽의 모멘텀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글로벌리 친재생적 에너지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저 케이블 쪽에. 그래서 LS 그룹의 전반적인 자회사들의 실적 동향도 나쁘지 않을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차트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200일선이 항상 이제 좀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잘 안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항상 이제 그 위치가 200일선 부근에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주가가 200일선까지 이렇게 빠질 때는 시장에 뭔가 노이즈가 있어서 주가들이 흔들릴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막상 손이 잘 안 나가는 그 위치죠. 근데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잘 안 온다라는 생각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시장 때문에 흔들릴 때 앞으로 구조적 성장이 좀 확실히 보이는 기업들은 고가격대 부근에서 꼭 좀 사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필수적으로 내가 꼭 사야 되는, 소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구조적 성장이 보이는 섹터, 이들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은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장기적으로. 그래서 시장 때문에 만약에 LS가 흔들리게 되면 LS는 없으신 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그 전선 관련주들, 네. 일단 그 원자재가 이제 구리잖아요. 네, 그렇죠. 구리 가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네, 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주가에? 이게 이제 그 LS 그룹의 주가랑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려도 괜찮은데, 이 구리 가격이랑 사실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요, 거의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원래 왜냐하면 LS 그룹의 자회사 중에 니꼬동 제렌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회사의 지분을 원래는 한 50% 정도 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추가적으로 더 매입을 해서 100% 자회사로 이제 완전히 편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이 한 단계 더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게, 최근에 이제 동제련 가격이 수수료가 별로 업황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LS 그룹으로 이제 실적도 연결이 좋게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건데, 원래 구리 가격과 LS 그룹의 주가를 같이 그려보면 같이 연동이 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최근에가 구리 가격은 떨어지는데 LS 그룹의 주가가 안 빠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는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 중에 하나가 구리 케이블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게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면 오히려 수익성 측면에서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가격 증가를 구리 가격이 막 올라가야 전선 케이블 가격도 막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원가가 저렇게 떨어지면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런 양쪽 사이드가 있다라는 거는 네네네. 이해를 하고 네네. 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 가볼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기관 매수 강도, 어제 상위 종목들 20를 한번 보시면, 방금 이제 풍력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LS가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태양광, 풍력 다 원전, 여기에 다 맞물릴 수 있는 기업인데, 거기에 풍력도 해저 케이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상 풍력 케이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CS 윈드 쪽으로 기관 매수 강도가 가장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바람과 풍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풍력 관련된 기업을 태양광보다는 살짝 제가 후순위로 이제 보고 있는 이유는, 이 원부자재 가격들이 많이 지금 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가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살짝 태양광보다는 후순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력 관련주들을 볼 때는 저는 차라리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상 풍력 케이블 나름대로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이제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처럼 뭔가 좀 특징적인 포인트가 좀 있으면, 경쟁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풍력은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 다뤘던 그 바이오프로도 어제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네, 바이오프로도 어제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왔네요. 더 들어왔고, 자, 2차전지, 제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어제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흔들렸거든요.
이게 테슬라향으로 저기 애리조나 거기가 공장이 테슬라향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하려고 지금 공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사실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도 약간 노이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어제 상신 EDP가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하고 있는 종목인데 시총의 0.39%의 매수 강도가 들어오면서 어제 주가가 오히려 장중에 플러스 반전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신 EDP는 별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재에도 이렇게 잘 버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이미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쪽에 뭐 노이즈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중에 상신 EDP가 가장 세게 지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내가 집중을 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상신 EDP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거 괜찮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원전 관련해서 BHI가 어제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화장품 이야기 했었는데 화장품 쪽에서는 어제 한국콜마 때문에 어제 그렇게 매수 강도가 업종이 세게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기타 LS, 세아제강 지주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이제 세아제강 지주라서 요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아제강이라고 하면 예전부터도 우리 뭐 강강 관련해서 계속 이제 코멘트 그거를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세아제강보다는 세아제강 지주를 한번 볼만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쿼터제가 풀리지 않으면 세아제강이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계속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현지의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는 세아제강 지주가 그 쿼터 이슈에서 약간 자유롭기 때문에 세아제강 지주로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USA에 요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지의 강관,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해놨다. 그러면 뭐 미국에서 이러한 수요들이 계속 괜찮은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아제강 지주가 이 부분에 약간의 이제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세아 윈드라고 자회사가 있죠. 윈드는 당연히 뭐 바람이잖아요. 바람의 자회사. 그러니까 유럽의 해상 풍력 기초 구조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아제강 지주가 약간 이런 부분들에 약간 뭐 풍력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기사를 한번 보시면 자, 세아제강 지주가 이제 당연히 자회사로 세아제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유가로 강간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회사가 똘똘한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세아제강 지주도 현금이 더욱더 탄탄하게 쌓이겠죠. 이 현금을 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세아제강 지주가 지금 가고 있는 바람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 풍력 발전 시설 하부 구조물 사업.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용어를 하나 아셔야 됩니다. 하부 구조물을 전문 용어로 모노파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모노파일 사업을 확대한다 그러면 모노파일이 뭔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말뚝을 그냥 바다에 해상 풍력을 이게 파도도 치고 뭐 태풍도 오고 막 하니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이거 관을 하나 센 거를 큰 거를 하나 박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 풍력 구조물을 위에 박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써 있죠. 해저에 고정하는 지지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먼저 구조물을 박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해상 풍력 타워를 이렇게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의 80% 이상이 이 모노파일을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혜를 앞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세아제강 지주의 가 풍력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을 제가 한번 그려보니까 연초 이후로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세아제강 지주를 사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죠, 그죠? 사모펀드가 연초 이후에 최근에 5월달부터 해서 지분율을 계속 극대화하고 있고 연기금도 계속 사들어가고 있죠. 투시는 최근 들어와서 갑자기 사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 누적 포지션이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요, 개인들도 팔고 있는데 종목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것은 뭐 당연히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조금 더 탄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세아제강 지주의 움직임도 눈여겨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풍력 관련주를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풍력 관련주 안에 저는 이제 세아제강 지수도 넣었고 LS도 여기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상강 MNT, 동구 SNC, CS 윈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풍력 타워나 터빈 이런 것들 외에 조금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쪽으로 저는 한번 관련주도 이렇게 넣어봤는데, 밸류에이션이 그냥 풍력 관련주들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싸죠.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풍력 관련주들이 원부자재 가격 올라감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내가 좀 불안하고 변동성이 좀 커서 싫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안전성이 있는, 실적이 확실히 있는 이들 쪽을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아제강 지수도 최근에 200일선까지 이렇게 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인데, 시장 때문에 좀 흔들려서 혹시 200일선 부근에 기회를 준다면 뭐 공부해 보시고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잘 봐야 되겠죠. 이제까지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끌어왔던 기관들, 네. 기관들이 언제 매도세로 그 좀 눈에 띌 만한 네. 매도세로 전환되는지 그걸 장중에라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니면 괜히 또 고점에서 물량 떠넘기기가 될 수도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저는 이제 하반기 키워드 내년도를 염두에 두고 제가 하반기에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한테도 그렇지만 저도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사야 되는 쪽, 지금 소비를 꼭 해야 되는 업종이거나 아니면 올 하반기 내년까지 구조적 성장이 확실해 보이는 업종 쪽으로 저는 제 관심 있는 포트,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되는 섹터를 압축을 해드릴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들 쪽이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쪽이 저는 구조적 성장이 보이는 쪽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도 아마 저와 저는 마찬가지. 왜냐하면 공부를 좀 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만약에 공부 안 한다면 그냥 차트 보고 똑딱똑 그냥 단타 칠 것 같은데요. 네. 공부를 좀 하는 펀드 매니저라면 제 생각에는 이러한 섹터를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아마 편입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일단 생각해보고, 혹시나 수급이 좀 크게 바뀌는 포지션이 나타나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하고 3호 네네. 움직임만 한번 빠르게 볼까요? 네네. 그래서 상업 쪽의 흐름을 보면 원자력 쪽, 그 다음에 DK락은 피팅 쪽입니다. 피팅 쪽에서 조금 작은 종목이죠. 근데 어제 우리가 피팅 이야기를 다시 좀 드렸는데, 다 어제 신고가를 조정 기회 안 주고 어제 다 어제 6%, 7%씩 어제 다 올라버렸죠.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살 기회를 아예 어제도 안 준 거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요 정도만 하고 제가 그거 잠깐만 한번 업데이트 한 거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요거 피팅 3사 시가총액을 한번 그려온 적이 있는데, 그때 채팅창에 질문을 주셔서 대표님께서도 그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과거에 2003년도에서 2007년도에 조선 빅사이클이 왔을 때 피팅 관련주들이 그때 올랐다고 해서 이번에 무조건 그렇게 간 보장이 있습니까? 라고 아마 그때 어떤 가족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그때 피팅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이 8천억에서 1조 정도 갔는데 지금 그때까지 간다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때 수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거를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려온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때 이후로 10년 동안 지금 거의 10몇 년 동안에 조선 사이클이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 기자재들이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남아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주를 받아서 줘야 되는데 남아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조선 기자재를 봐야 되는 게 핵심이라서, 이게 과거 대비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조적인 빅사이클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명확하게 좀 보인다. 그래서 아직은 고점을 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는 가격적 메리트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빈살만에 640조,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삼성물산 네, 이슈가 나왔잖아요. 근데 삼성물산과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 하나 따낸다, 그러면 그 수혜는 피팅이에요, 또. 뭔가 플랜트를 짓고 뭐를 한다, 받아오면 어쨌든 피팅이 여기에서 동반돼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받아오면 시차를 두고 피팅 회사들한테 또 발주를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이슈가 좋은 게 생기면 좋은 이슈가 또 하나 나온다라는 거.
비팅 업체 가운데 탑픽은 어디예요? 두 개죠. 태광과 성강밴드. 네, 두 개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로 코리아가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부진하거든요. 이 회색이 하이로 코리아입니다. 하이로 코리아가 이제 펀더멘탈은 제일 좋은데 하이로 코리아는 요거 조선이라든 이런 부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약간 사업이 다각화돼 있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하긴 한데 뭐 하이로 코리아도 그래도 주가는 좀 따라가는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발표된 요거 태양광 요거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6%가 올랐습니다. 아, 많이 올랐네. 예, 급등을 해버렸죠. 폴리실리콘 가격. 그 다음에 웨이퍼 가격도 보시면 2%에서 3%. 그 다음에 셀 모듈도 다 3%, 뭐 2% 가깝게 다 올랐습니다. 자, 중국이 어제 신재생이 빠졌고요. 오늘 새벽에 미국이 신재생이 다 빠졌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반영을 할 것인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다 보는 게 이 지표거든요. 예, 이 사이트 지표되는 걸 보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많은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 이 가격을 보는 걸 보고 우리나라 오늘 태양광 뭐 가격들이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을 따라갈지 대표님 어디를 따라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쪽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과 미국의 이 신재생 섹터가 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아리까리하긴 한데 아무튼 뭐 셀 모듈 다 밸류 체인이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사모펀드 매도. 네, 거기까지만 볼까요? 네, 매도 매수는 봤나요, 우리야? 네, 간단하게만 봤고, 네. 자, 어제 CS 베어링이라고 하는 이 풍력 관련주예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을 조금 우선시하고 풍력을 조금 후순위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풍력 관련주들 급등을 할 때 CS 베어링이 어제 20% 이상 장중에 올랐었거든요. 사모펀드가 조금 챙기는 모습이 나왔네요. 시총 대비해서 거의 2% 가깝게 비중을 좀 줄여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 또 뭐 방금 말씀드렸던 사우디의 그런 이제 뭐 수주 이야기들 가능성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 관련주들이 어제 뭐 건설사들도 움직였지만 뭐 설계 감리 뭐 이런 좀 밑에 있는 회사들까지도 어제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림이었는데 한미 글로벌 이런 기업들도 어제 주가 움직이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IT 쪽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투신과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나오니까 IT 소부장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안 좋으니까 IT 소부장 쪽으로 조금 비중을 계속 줄이는 모습이 사모펀드 매도의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왜 자꾸 사모펀드의 매도 이런 쪽을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박수 칠 때 떠나라. 모두가 좋다고 할 때. 그러니까 아까 폴리실리콘 가격도 막 여러 가지 지표가 좋을 때 그때 좋은 가격에 매도.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내가 그런 부분들이 두렵다면 항상 내가 좋긴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팔아서 확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다면 제일 좋은 거는 분할 매도예요. 왜 한 방에 모든 거를 저점에 사고 싶어 하고 왜 한 방에 모든 걸 다 고점에 팔고 싶어 합니까?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좀 불안하다. 참 그래서 오늘 태양광 밸류체인이 이렇게 가격이 다 급등해서 만약에 오늘 생각보다 중국, 미국과 달리 우리가 좀 세다. 그러면 그때 약간 분할 매도를 좀 챙겨두면 혹시라도 오후에 들어서 확 빠지더라도 내가 조금 팔아놓은 게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이 항상 불안하다면 분할 매도, 분할 매수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분할 매도가 됐든 분할 매수가 됐든 그러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확신하고 한 번에 결정을 짓고 하여튼 그런 것 관련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자. 네, 그래서 오늘 태양광도 약간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시가는 강하게 출발했는데 전체 시장이 안 좋으면 음봉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양광 관련주들을 가지고 있다면 뭐 그런 부분이 불안해서 싫다. 그러면 약간의 분할 뭐 전략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